안녕, 웃긴데 따뜻한 상담사 웃다예요. 오늘은 청소년기 그 대인관계에 대해서, 친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우리 청소년기에는 친밀감을 갖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커요. 친구랑 친해지고 싶다, 이런 마음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크고, 친구가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원인이야 다양한데요. 공부 스트레스,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친구하고 어떻게 해야지 친해질 수 있는지 그런 친밀감을 잘 배우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또 가정에서 받는 스트레스,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히려 친구를 찾기보다는 그냥 게임 중독에 빠지고 유튜브 중독에 빠지고, 유튜브? 나도 유튜브인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풀어나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사람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지 잘 배워나가지를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동기 때, 초등학교 때는 이제는 엄마, 아빠, 형제, 자매하고만 관계를 맺다가 점점 선생님하고 친구들하고 관계를 맺는 방법을 서서히 배워나가기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아주 모순적이게도 그때 엄마에게 더 많이 의존해요. 부모님에게 더 많이 의존하는 태도를 보여요. 유치원생보다 더 징징대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잠깐 그런 시기를 보이고요. 그러다가 청소년기가 되면 심리적으로 부모하고 독립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엄마보다는 친구를 더 많이 찾게 되는데, 이 청소년 중기 때는 자아 개념이 커지면서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해져서 비판 의식이 커집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조직에 복종하기 싫어합니다. 그런 통제를 따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반항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마음에 드는 조직이야, 그러면 아주 열광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보다 더한 충신이 없어. 청소년기 열정이 넘치기 때문에. 그러다가 청소년 후기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내면 세계에 눈을 뜨기 시작해요. 자기 자신의 인격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타인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타인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친밀감 있는 우정과 돈독한 관계를 맺는 법을 서서히 알아가기 시작하죠. 그 폭이 좁아지지만 깊이는 매우 깊어지는 그런 인간관계를 맺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20살이 훌쩍 넘었는데도 아직도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마다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이래야 하고,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이래야 하고, 이렇게 기계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마다 발달의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웃다가 그랬어요. 웃다는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랑 별반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 나는 그냥 초등학생이었던 거야. 그리고 사실은 고등학교 때부터 청소년기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청소년기 발달이 시작해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반발적인,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반항도 하면서 20대 중반에서야 비로소 청소년 후기가 온 것 같아. 실제로 보통 20살, 21살까지가 청소년 후기인데요. 웃다는 발달이 늦었기 때문에 20대 중반까지, 한 24, 5까지 청소년기 후기였던 거죠. 그래서 그때 후기 때 비로소 타인을 이렇게 색안경을 끼지 않고 바라볼 수 있으며, 나 자신에 대한 완고함이 서서히 깨지기 시작하며 온정적으로 사람을 대하고자 노력하는 어떤 그런 대인관계가 좀 많이 발전되어야지 않았나. 그 시기에 20대 중반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장이 느릴 수도 있어요. 혹은 빠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몇 살 때는 이런 성격이어야 돼,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니까 그걸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대학생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도 다 청소년이니까 이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보시면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랄게요. 대인관계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4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신이 어디에 속했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사회 불안증입니다. 한마디로 낯가림이죠. 낯선 상황, 낯선 사람 다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두렵고, 그리고 그냥 낯선 사람 다 무서운 거예요.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 인사조차 하기가 어렵고요. 웃다가 어렸을 때 그랬죠. 초등학교 때. 그래서 짜장면집에 짜장면도 못 시켰어요. 모르는 아저씨하고 전화통화를 못 해가지고. 그리고 음식점에 가서 물 달라는 말도 못 했어요. 모르는 아줌마한테 말을 못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회불안증, 초등학생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낯가림. 그러다가 조금 인격이 성숙해지면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인관계 문제의 유형은 우정을 돈독하게 하는 그런 기술이나 태도가 부족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성격들을 가지고 있냐면, 지나치게 의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타인에게
너무 기대기만 하는 거야. 맨날 나기 힘든 얘기만 하는 거야. 맨날 내 얘기를 들어줘야만 하는 거야. 이런 지나치게 의존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면 깊이 있는 우정을 쌓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또 지나치게 타인 중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남에게 맞추기만 하는 거야. 내 의견을 말할 줄 모르는 거죠. 그러면 타인은 사실은 불편한 건 없는데 내 자신이 너무 힘들어서 그 친구에게 깊이 있게 내 마음을 터놓을 수 없어. 깊이 있는 우정관계를 만들 수 없어요. 내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내가 힘들어서. 그 다음에 또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은 반대로 타인이 나를 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쟤는 너무 지밖에 몰라. 너무 자기 생각만 해. 맨날 자기 먼저 챙겨. 자기밖에 몰라. 결국 자기 필요할 때 나를 찾는 거야. 이런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친구 관계를 깊이 있게 맺지 못한다. 그 다음에 대인관계 문제 유형 세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 방식이 미숙한 겁니다.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비주장적 행동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내 주장을 할 수 없어. 내 의견을 말할 수 없어요. 내 생각은 이래. 이랬으면 좋겠어. 내가 이러면 너무 힘들어. 이런 나의 감정 표출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건 아까 두 번째에서 말씀드렸던 지나치게 타인 중심적인 사람이 갖게 되는 행동 양상이에요. 이 사람은 뭐다? 다른 사람이 힘든 게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들어서 친구 관계를 너무 이제 극에 달했을 때 그냥 끊어버리게 되는 거죠. 나 스스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너무 힘든 거죠. 마음을 열지 못해. 난 겉으로는 그 친구 다 맞춰주고 있지만 속으로는 그 친구가 너무 힘들어.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거죠. 어떻게 친밀한 우정을 맺을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방식이 미숙한 사람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은 공격적 태도를 갖습니다. 공격적인 행동을 해요. 자기 주장을 할 때에. 그래서 막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은 거야.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따라야 되는 거고 내가 왕이고 내가 갑이고 넌 내게 따라와야 되고 내가 리더고 넌 아래고 이런 식의 태도 혹은 내가 어떤 것을 옳다고 여기는 나의 신념이 있다면 그걸 막 주입시키는 거야. 너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이렇게 생각하잖아. 이게 옳은 거라니까. 너도 그렇게 생각해. 맞다고 말해. 인정해. 네 마음을 바꿔.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푸시하는 거야, 사람을. 이 사람은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던 그 케이스에서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이렇게 문제 해결 양식에서 공격적 태도를 갖게 됩니다. 지밖에 몰라. 그래서 마찬가지로 타인이 힘든 거죠. 내가 힘든 게 아니라. 나는 다 털어. 내 생각 다 말해. 난 힘든 거 없어. 근데 타인이 나를 견디지 못해서 떠나가요. 그래서 돈독한 우정을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다는 어땠냐면 초등학교 때는 지나치게 타인 중심적이라서 자기 주장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제가 친구들을 도망쳤어요. 중학교 때까지. 그러다가 커서는 고등학생 이후부터는 또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바뀌면서 공격적 태도를 갖게 돼서 굉장히 친구들에게 좀 강압적으로 나를 따르게끔 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었죠. 네 번째는 뭐냐면 부정적인 대인관계에서 자기를 보호할 줄 모르는 사람이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 아니면 부모로부터의 학대 아니면 따돌림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은 친구 관계를 잘 맺을 수 없다. 그건 당연한 말이겠죠. 어떻게 왕따를 당하고 학대를 받고 폭력을 당하면서 깊이 있는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겠어요. 그건 당연히 어렵다. 저는 이게 두 가지 케이스가 다 있었죠. 자라나면서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떠냐. 그냥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저는 중학교 때까지 친구들한테 많이 시달렸어요. 중1 때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지나치게 집착을 했는데 나를 소유하려고 해. 근데 그게 내가 불편하다고 좀 표현을 하면 되는데 못해. 언제나 나는 히히덕덕 웃어주기만 하는 그런 타인 중심적인 비주장적 행동을 가진 그런 문제 유형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못해. 그런 말을 못해. 힘들어하는 티를 못 내. 언제나 즐거운 척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게이지가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팡 터져서 떠나버리는 거죠. 절규. 시험 기간에 도서관을 가는데 그 친구랑 같이 가요. 근데 저는 정말 따로 하고 싶은데 그 친구랑 있으면 정말 나 너무 힘들거든. 그 모든 순간이. 따로 있고 싶은데 그 친구가 같이 가자고 하죠. 그럼 또 나는 기분 나쁜 티를 하나도 못 내고 그래 같이 갑니다. 여전히 공부가 안 되죠. 그냥 계속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계속 나오고 놀려고 하고 계속 나오라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서관에서 쪽지를 쓰죠. 누구야? 나 집에 가야 돼. 쪽지를 보내요. 그랬더니 답장이 와요. 안 돼. 이렇게 오죠. 그러면 내가 이제 고심고심 생각해서 핑계를 댑니다. 나 사실은 되게 똥이 마려워. 근데 내가 밖에선 똥을 못 싸. 집에 가서 싸야 돼. 쪽지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걔가 그 쪽지를 보고 빵 터져요. 그래서
비주장적 태도를 가진 저로서는 최대한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게 기분 나쁘지 않은 식으로 어떻게 내가 집에 갈 수 있을까 연구 끝에 생각해낸 방법이죠. 사실은 아무것도 마렵지 않았지만, 그리고 밖에서도 잘 싸지만.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저의 가방을 일단 뺐죠. 제가 집에 갈까 봐. 그리고 저의 가방을 압수한 후에 저를 데리고 동네 도서관 근처에 있는 약국에 가서 관장약을 사옵니다. 그리고 저를 화장실에 넣어버리고 문을 잠그고 자기가 문 밖에서 저를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문을 밀고 있고요. 제 가방은 여전히 그 친구가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그 화장실 속으로 관장약을 뚝 떨어뜨려 줍니다. 야, 이거 넣어. 그러면 똥 나와. 여기서 싸고 가. 그리고 나랑 계속 도서관에 있자. 사실 제가 힘이 셌기 때문에 문을 해가지고 하려면 다 하죠. 저는 중학교 때까지 남자랑 팔씨름해서 져본 적 없어요. 그렇게 제가 힘이 센데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힘으로 무력으로 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비주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나치게 타인 중심적인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일도 대항하지 못하고 그냥 애원하는 거죠. 아, 제발 나 너무 급해. 나 여기서 못해. 제발 부탁이야. 나 한 번만 내일 같이 하자. 별별 말로 애원을 합니다. 대치 상황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그 친구도 계속 문 앞에서 이렇게 막지만은 못하니까 잠깐 뭐 세면대로 간 사이에 제가 재빨리 문을 열고 가방을 그냥 버려버리고, 가방은 안 가져도 상관없어. 그냥 집으로 내동댕이 도망을 칩니다. 다음날 그 친구 얼굴 어떻게 보죠? 제가 다음날 수업 시간에 편지를 그 친구에게 장작 4장에 걸쳐서 씁니다. 그러다가 수학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수학 선생님이 와서 저 편지를 압수하죠. 그 선생님이 그 편지를 읽더라고요. 보통은 압수했어야 하는 분위기인데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수업 시간에 편지를 썼으니까. 근데 선생님이 편지를 읽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를 하셨는지 다시 돌려주시더라고요. 잘 전달해 주라고. 편지 내용이 장작 이랬어요. 나는 사실 너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즐겁지 않고, 나는 사실 너하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네가 나를 너무 네 뜻대로만 주장하려고 하고, 나는 너하고 있을 때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부담스럽고, 나는 너랑 있는 시간이 즐겁지가 않아. 착한 사람이 빡치면은 내가 너로 인해서 몸이 고장날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해. 사실 몸이 고장났어요. 그 친구 때문에. 사실은 어디가 고장났냐면 변비에 걸려서 스트레스가 심해서 웃으면서 누구야? 나 너한테 편지 썼어. 한번 찬찬히 읽어봐 하고 주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끝이야. 절교죠. 2번 다시 그 친구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걸 알면서 잔인하게 편지를 주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독한 년이었다. 그 친구가 편지를 읽는 모습을 전 바라볼 수가 없어서 나와 있었고, 그 친구가 편지를 읽은 후에 어떻게 됐느냐? 2번 다시 우리는 단 한 번의 인사도 하지 않았다. 그때 중1이었기 때문에 중3 때까지 단 한 번도 인사하지 않고 그냥 끝이었죠. 절교, 일방적 절교. 그 친구는 저를 많이 좋아했고 많이 의존했고 많이 집착했기 때문에 상실감과 상처가 매우 컸을 거예요. 혹시 이 영상을 그 친구가 보게 된다면 보영인데요, 이름이. 보영아, 미안해. 내가 그때 인격이 너무 성숙하지 못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어. 내가 힘들 때 힘들다고 미리 얘기를 하고 너랑 친구 관계를 이어나갔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감춰오고 있다가 단번에 너를 끊어냈던 건 정말 나의 큰 실수였다. 이렇게 제가 갑작스럽게 또 영상 편지를 찍었네요. 그러니까 단칼에 끊어내지 마시고 저처럼. 저 정말 너무 후회해요. 그리고 친구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마음을 주고 어떻게 하면 그 아이의 마음을 잘 받아들여서 깊이 있는 귀한 친구 사이가 될지 그런 것들을 좀 잘 배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웃긴데 따뜻한 상담사 웃다였습니다.